나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다.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예전처럼 세상이 단순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한때 나는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고 선택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된다. 인생에는 분명히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흐름,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작용하는 방향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운이나 시기라고 부른다. 문제는 그 운이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이어지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평소와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도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미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모든 변화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그때의 이야기, 내가 운명과 선택의 경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천천히 풀어보려 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과 닿는다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좋아요나 공유로 함께 해주어도 좋겠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인정하고 싶다. 아마 당신도 살아오며 비슷한 순간을 몇 번은 겪었을 것이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던 시기,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하루의 결이 달라졌다고 느끼던 때 말이다. 나는 그 감각을 오래 무시하며 살아왔다. 삶은 원래 이런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했고 나만 유난을 떠는 건 아니라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감각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삶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역시 비슷한 기억이 떠오른다면 잠시 멈춰 그 감각을 마음속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은 공정하다고 믿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고 성실함은 결국 보상받는다고 생각했다. 그 믿음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무리하기도 했다. 당시에 나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고, 그래서 늘 올바른 선택만 하면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선택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같은 선택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이유를 찾으려 애썼지만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쌓여갔다. 그럴수록 나는 더 계산적으로 변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불확실함을 제거하기 위해 삶을 숫자처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마치 정리할수록 흐트러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운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그 단어는 내게 늘 모호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애써 외면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삶은 더 내 뜻과 멀어졌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루가 끝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친 느낌,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말없이 한숨이 나오는 상태였다.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묻지 않았다. 왜 이런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대신 괜찮다고 지나갈 거라고 넘겼다. 아마 그때 스스로에게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삶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대개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마치 오래된 가구의 다리가 조금씩 헐거워지는 것처럼 당장은 쓰러지지 않지만 균형은 이미 변해 있다. 나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기보다 알아차리고도 외면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믿어온 질서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안정된 삶을 원했다. 예측 가능한 내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그래서 불편한 감각을 합리화했다. 이 정도 불안은 누구나 겪는다고.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은 속지 않았다. 점점 더 자주 설명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바쁘게 살았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 했다. 일이 끝나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많은 약속을 만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나는 더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이 겉과 속으로 나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었고 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불안은 두려움과는 달랐다. 무엇이 무서운지도 알 수 없었고 피할 대상도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대로 가면 어딘가 어긋날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뿐이었다. 그런 예감은 대부분 무시되기 쉽다. 증거가 없고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증거를 중시해온 사람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믿었다. 그래서 마음속의 예감을 신뢰하지 않았다. 대신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다. 이성은 이미 기울어진 흐름을 뒤집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했지만 방향을 바꾸는 힘은 아니었다. 삶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뒤늦게 그 흔적을 따라가며 설명을 붙이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 아주 작은 어긋남들이 반복되며 쌓여갔다. 사소한 선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후회, 사람의 말 속에서 감지되는 거리, 예전 같지 않은 나 자신의 반응들. 나는 점점 예전처럼 단호하지 못해졌고 동시에 더 고집스러워졌다. 모순된 상태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놓지 않으려 했었다. 그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고 주변에서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조용한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충돌은 감정으로 터지지 않았다. 대신 무기력으로 나타났다.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망설임이 길어졌고 선택을 한 뒤에도 확신이 남지 않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삶에는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무시한 채 과거의 기준만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선택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선택 이전의 감각을 소홀히 했다. 선택은 이성의 영역이지만 흐름을 감지하는 것은 감각의 영역이다. 그 감각을 무시하면 선택은 점점 공허해진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이해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설명되지 않는 어긋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아도 좋겠다.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에게는 그 질문이 이후의 모든 변화를 시작하게 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겉으로 보이는 사건보다 그 이전에 이미 흔들리고 있던 마음의 결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요한 신호들을 지나쳐 왔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러나 그 질문들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그 질문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고 어떤 선택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 질문 이후로 나는 삶을 바라보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기 시작했다. 결정을 미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였다. 예전에 나는 빠른 판단을 미덕으로 여겼다. 머뭇거림은 우유부단의 증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어떤 머뭇거림은 회피가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것을. 특히 인생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는 매일 반복되던 습관적인 선택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언제 전화를 받고, 언제 약속을 잡고, 언제 침묵하는지까지.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피곤할수록 더 많은 약속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불안이 더 또렷해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바쁘게 밀어넣었다. 이 선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흐름을 거스르기 위한 저항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며 나는 점점 내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감각은 늘 불확실했고 이성은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도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삶은 생각보다 쉽게 마른다.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잃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지만 왜 해야 하는지는 흐릿해졌다. 목표는 있었지만 의미는 약해졌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나는 내 판단을 의심했고 동시에 세상을 의심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보다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가 더 중요해졌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 무렵 나는 자주 과거를 떠올렸다. 특별한 추억이 아니라 사소한 장면들이다. 오래된 회의실의 공기, 한 사람의 말투, 어떤 선택 앞에서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 그 장면들은 모두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사소함 속에 방향의 단서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 단서들을 지나치며 살아왔다. 결과만 보고 과정을 무시했고 사건만 보고 기류를 잃지 않았다. 운이 나빴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신호가 이미 주어져 있었다. 다만 내가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쯤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혹시 지금의 불안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방향 수정의 요청은 아닐까? 이 질문은 나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운과 선택을 대립된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 운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운을 맞이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나의 태도를 바꾸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의 흐름을 정확히 보려 했다.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고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구분하려 했었다. 그 과정은 느리고 때로는 답답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불안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조금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도 자신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피로의 이유를 조용히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바쁨 때문인지 아니면 방향 때문인지 말이다. 나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방향이 어긋나면 노력은 곧 소모가 된다. 그 소모는 처음에는 성실함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공허로 변한다. 나는 그 공허를 인정하는 순간을 피하려 했다. 인정하면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꾸지 않는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마음은 점점 둔해졌고 감각은 흐려졌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본 적이 있다. 피곤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생기가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나를 설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괜찮다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말이며 넘겨왔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부끄러움과 함께 찾아왔다. 나는 늘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직함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 나에게 솔직해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 용기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용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용기였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는 선택이다. 나는 그 선택을 아주 작게 시작했다.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몇 가지 약속을 줄였고 몇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했다. 그 변화는 외부에서 보면 거의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숨이 조금 편해졌고 생각이 덜 복잡해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운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흐름에 덜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많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게 될 뿐이다. 그 위치가 바뀌면 같은 문제도 다른 의미를 가진다. 나는 이제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 문제와 함께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 과정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이해를 막는다. 이해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수용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나는 늦게 배웠다. 여기까지 들으며 당신도 혹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감각에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어떤 느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 존중이 쌓이면 선택의 기준도 조금씩 달라진다. 나는 이제 선택 앞에서 예전처럼 조급해지지 않는다. 결정이 늦어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지 않는다. 대신 관찰로 채운다. 관찰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늠하는 일이다. 그 가늠이 충분해지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그 자연스러움을 오래 잊고 살았다. 성과와 결과에 익숙해진 나머지 과정의 언어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운명과 선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운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다. 선택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태도의 표현이다. 이 인식의 전환은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태도로 삶을 맞이해야 할까? 그 질문은 다음 이야기를 향해 나를 밀어준다. 이 흐름을 따라 조금 더 함께 걸어가도 괜찮을지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계속 들어주어도 좋겠다. 그 질문을 품은 채로 나는 이전과 같은 삶의 리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한번 인식이 바뀌고 나면 예전처럼 보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나는 더 이상 하루를 단순한 일정의 나열로 느끼지 않았다. 하루에는 보이지 않는 방향성이 있었고 그 방향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듯 보였다.
그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긴장을 풀게 했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이 전적으로 내 선택의 결과라는 생각에 오래 묶여 있었다. 그 생각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잔인했다. 잘 되면 내 공이고 어긋나면 전부 테스, 내 책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몰아세우는 목소리로 변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스스로를 질책했고 감각이 흔들릴 때마다 약해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엄격함은 성실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다.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마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받아들이지 못한 태도였다. 나는 삶을 이해하려 했지 삶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 차이는 아주 크다. 이해하려는 태도는 언제나 답을 요구하지만 함께 있으려는 태도는 질문을 허락한다. 질문이 허락되면 모호함도 잠시 머물 자리를 얻는다. 나는 그 모호함을 견디는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답이 없는 상태는 불안했고 방향 없는 기다림은 낭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알게 되었다. 모호함은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것을. 여백이 있어야 생각이 숨을 쉬고 감각이 돌아온다. 나는 그 여백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예전보다 덜 말하고 덜 판단하고 덜 정리했다. 대신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머물렀다. 사람들의 말 속에 숨은 망설임, 침묵의 길이, 대답이 늦어지는 순간들을 예전보다 유심히 보았다. 그러다 보니 삶이 언제부터 어긋났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복된 무시, 사소한 감각의 외면, 늘 괜찮다고 넘긴 순간들이 쌓인 결과였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인정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 평가는 냉정할 필요도 가혹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정직하면 충분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너무 오래 나에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성실했을 뿐이다. 이 문장은 나 기억 속에서 오래 남았다. 실패를 부정하지도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받아들이자 삶의 여러 장면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 좌절로 남아있던 기억이 경고처럼 느껴졌고 후회로만 남아있던 선택이 배움의 흔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수정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듣고자 했다. 그 태도는 나를 조금씩 현재로 데려왔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지나간 선택을 자주 떠올리며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볼 수 있다. 잘못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이 어떤 감각에서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이다. 감각을 이해하면 판단은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나는 그 부드러움을 늦게 배웠다. 그 무렵 나는 한 가지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불안이 올라오면 예전처럼 밀어내거나 덮어두지 않았다. 대신 그 불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대부분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나왔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나는 그 착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삶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흐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흐름을 받아들이면 운명이라는 단어도 달라 보인다. 운명은 결정된 결말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의 집합이다.
그 변수들은 때로 나를 밀어내고 때로 나를 지켜준다. 중요한 것은 그 변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다. 나는 더 이상 운명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운명이 바뀔 때 나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삶을 훨씬 유연하게 만들었다. 고집은 줄어들었고 대신 방향에 대한 감각이 또렷해졌다. 나는 이제 선택을 할 때 결과보다 먼저 몸의 반응을 살핀다. 마음이 지나치게 조급해지는지 혹은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지 느껴본다. 그 반응은 늘 옳지는 않지만 무시할 이유도 없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나의 경험이 남긴 신호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신호를 존중하기로 했다. 모든 신호를 따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듣고는 지나간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의 균형을 조금씩 되돌려 놓았다. 이전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오히려 계획을 줄였을 때 예기치 않은 안정이 찾아왔다. 그 안정은 외부 조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이 놀라웠다.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내가 바뀌었을 뿐인데도 체감은 전혀 달랐다. 이 지점에서 나는 중요한 깨달음에 닿았다. 운명은 나를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생각이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급해지는지, 어떤 순간에 내가 나를 잃는지 보여주는 거울 말이다. 그 거울을 피하지 않으면 삶은 끊임없이 나를 조정하게 만든다. 나는 그 조정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덜 어긋나기 위해서였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반복이나 피로가 떠오른다면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쩌면 그것은 방향을 다시 묻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신호를 늦게 들었지만 완전히 놓치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내가 그 신호를 어떻게 더 구체적인 선택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남기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풀어보려 한다. 이 흐름이 당신에게도 작은 여백이 된다면 잠시 더 함께 머물러도 좋겠다. 그 이후로 내 삶에는 작은 선택들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면 큰 변화는 아니었다.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관계가 극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같은 상황 앞에서 내가 취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빨리 판단하고 정리하려 했다면 이제는 한 박자 늦춰서 머물렀다. 머무는 시간 동안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았다. 그 시간은 불편했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감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감각을 다시 배우는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대였다.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 역할은 나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두기도 했다.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나약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역할을 내려놓자 비로소 내 감정의 무게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표식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불편한 감정일수록 더 그랬다. 불안, 서운함, 막연한 허탈감 같은 것들. 예전에 나는 그런 감정을 문제로 규정하고 빠르게 처리하려 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이 왜 나타났는지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늘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답이 없어도 괜찮았다.
질문을 던진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조금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관계 앞에서 분명한 한계를 느꼈다. 오래 유지해온 관계였고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 다만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무게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계속 접고 있다는 데서 왔다. 예전 같았으면 그 무게를 감수했을 것이다. 관계란 그런 것이라고, 어른이 된다는 건 참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나는 처음으로 그 무게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인정은 결별이나 단절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거리로 이어졌다. 필요 이상의 설명을 줄였고 나를 소모시키는 역할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 변화는 조용했고 외부에서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큰 전환점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선택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왜 나는 그동안 나를 소모시키는 선택을 당연하게 여겨왔을까?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성장 방식, 사회가 요구한 역할, 그리고 스스로에게 씌운 기준들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다. 나는 그 얽힘을 하나씩 풀어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기로 했다.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작은 결심은 예상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마음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생각이 단순해졌다. 복잡했던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불필요하게 덧붙이던 해석이 줄어든 것이다. 나는 이제 삶을 평가하기보다 경험하려 했다. 옳고 그름보다 맞고 어긋남을 살폈다. 그 기준은 훨씬 개인적이었고 그래서 더 책임이 따랐다. 누구에게도 핑계를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책임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방향에 가까웠다. 이 지점에서 나는 감정적인 전환을 겪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확신은 두려움과 함께 왔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언제나 불안은 동반한다. 나는 그 불안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 불안과 함께 서 있기로 했다. 이 순간을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지 말아도 좋겠다. 그 인식만으로도 삶은 이미 다른 방향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 준비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몇 가지를 잃었다. 관계의 일부, 익숙한 이미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오래된 기대.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를 남겼다. 나에게 맞는 속도,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이 교환은 공평하지 않았지만 필요했다. 나는 이제 삶이 공평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대신 삶은 선택의 진정성을 요구한다. 그 진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드러난다. 나는 그 과정을 살고 있었다. 여전히 흔들렸고 여전히 확신이 없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이 있다는 감각은 분명해졌다. 그 중심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나왔다. 나는 이제 나에게 묻는다. 이 선택이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소란스럽게 만드는지. 조용함은 회피가 아니라 정열의 신호였다. 소란은 대개 무리의 신호였다. 이 단순한 기준이 많은 선택을 걸러냈다. 인생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덜 복잡해졌다. 복잡함이 줄어들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기회, 미묘한 경고, 그리고 이전에는 놓쳤던 나 자신의 반응들. 나는 그 반응들을 존중했다. 완벽하게 따르지는 않더라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 태도가 나를 조금씩 다음 단계로 데려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더 이상 운명과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운명이 내게 던지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질문들은 여전히 어렵고 때로는 답이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답이 없다는 상태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삶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여기까지 함께 따라왔다면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조용히 바뀌고 있는 지점을 하나쯤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점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가 나를 어떤 선택으로 이끌었고 그 선택이 내 삶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짜기 시작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이 여정을 계속 지켜볼 마음이 있다면 지금의 감각을 놓지 말고 함께 따라와도 좋겠다.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삶의 구조 자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변화가 태도와 감각의 조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조정이 실제 삶의 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시점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해 왔다.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기대에 응답하는 구조였다. 그 구조는 효율적이었고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과 멀어지고 있었다. 구조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 인식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구조를 만드는 사람,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구조를 의심하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의심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감각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더는 예전처럼 버티지 못하겠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구조 안에서 나는 얼마나 오래 더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나는 내 하루의 리듬을 하나씩 분해해 보았다. 꼭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나를 살게 하는 관계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이 분해 작업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무엇이 불필요한지 알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불필요한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왔는지를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후회를 키우지 않으려 했었다. 대신 이해하려 했다. 그 시기에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 구분은 나를 과거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만들었다. 나는 과거의 선택을 정당화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 삶의 여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여백은 처음에는 낯설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든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여백을 생산적으로 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허락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지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그 생각들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들을 기록처럼 마음에 남겼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이 전화는 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삶은 더 채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상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가능성은 곧 불안과 함께 왔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따라붙었다. 나는 그 압박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은 기준, 비교, 그리고 사회가 요구해온 속도였다. 나는 그 속도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았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휩쓸리지는 않게 되었다. 이 거리는 나에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어떤 선택이 이 거리를 유지해 주는지, 어떤 선택이 다시 나를 끌어당기는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준으로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모두에게 이해받을 선택은 아니었다. 설명해야 할 일도 많아졌고, 때로는 오해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나는 말을 아꼈다. 나를 증명하려는 말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태도로 보여주기로 했다. 선택의 결과보다 그 선택 이후의 나의 상태로 말이다. 시간이 지나며 주변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졌다. 누군가는 멀어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남았다. 나는 그 변화를 붙잡지 않았다. 남는 관계와 떠나는 관계 모두 지금의 나와의 거리에서 결정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 수용은 나를 한층 가볍게 만들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자 오히려 관계의 질이 또렷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선택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은 반드시 구조를 바꾸고 구조는 다시 감각을 바꾼다. 이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선택을 반복하며 같은 피로를 겪게 된다. 나는 이제 이 순환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았다. 이 지점에서 나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섰다. 만약 이 선택들이 앞으로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면 나는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중요했다. 왜냐하면 많은 선택이 결국 외로움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그 가능성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외로움이 지금의 소음보다 낫다면 감당할 수 있다고. 이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있음과 고립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혼자 있음은 나를 회복시키고 고립은 나를 소모시킨다. 나는 회복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 선택은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조용함 속에서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졌고 무리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렸다. 그 민감함은 약함이 아니라 조정 능력이었다. 나는 그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삶의 구조가 당신을 지탱하는지 아니면 당신을 소모시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질문을 마음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흐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나 역시 그 질문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다. 내가 이 선택들의 끝에서 무엇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 결론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그래서 오래 남는다. 이 흐름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어도 좋겠다. 이제 나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몸통에 서 있다. 변화의 시작도 과정도 이미 지나왔다. 남은 것은 그 변화가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변화의 결과를 묻는다. 무엇을 얻었는지,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전보다 행복해졌는지 말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 삶은 점수로 매겨지지 않고 변화는 성과표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나 자신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차이였다. 나는 이전보다 덜 몰아붙이고 덜 증명하려 했었다. 대신 내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오늘 어떤 리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느끼려 했다. 그 리듬이 어긋나면 아무리 옳은 일도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작은 전환은 내 하루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었고 피할 수 없는 책임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내 자세는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책임을 동일한 무게로 짊어지지 않았다. 어떤 책임은 내려놓아도 되었고 어떤 책임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 이 구분을 하게 되자 삶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긴장이 줄어들자 생각은 더 깊어졌고 감각은 더 또렷해졌다. 나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의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그 패턴 아래 깔린 태도 말이다. 나는 그 태도를 보는 눈을 조금 늦게 얻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늦게 얻은 만큼 쉽게 놓치지 않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를 확실히 내려놓았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모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언제나 단단해 보여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들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를 긴장 상태에 가두고 있었다. 기대를 내려놓자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숨은 안도감이라기보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서 있다는 감각에 가까웠다. 나는 더 이상 미래의 나에게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았다. 지금의 선택이 언젠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았다. 대신 지금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묻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단순했지만 많은 결정을 바꾸었다. 어떤 선택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어떤 선택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보이기 시작하자 분명해졌다. 삶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내 안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늘 옳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않았다. 나는 그 정직함을 신뢰하기로 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예전에는 운명을 막연한 힘이나 피할 수 없는 결말로 생각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낀다. 운명은 내 앞에 놓인 조건들의 총합이고 그 조건 앞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가 곧 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조건은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언제나 선택의 영역에 있다. 이 단순한 인식은 삶을 훨씬 덜 잔인하게 만들었다. 실패는 더 이상 무능의 증거가 아니었고 지연은 게으름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단지 다른 흐름의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를 해석하려 했었다. 항상 맞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 태도는 나를 더 안정된 자리로 이끌었다. 안정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도 함께 배웠다. 나는 그 기준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다. 성과, 평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리듬에서 찾았다.
그 기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속 가능했다. 이 지속 가능함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이었다. 이제 나는 삶을 계획이라기보다 흐름으로 받아들인다. 흐름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방향 감각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그 방향 감각을 늦게 얻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소중히 다룬다. 이 감각은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기다릴 수 있게 한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도 이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다면 당신 역시 자신의 삶에서 조용히 바뀐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직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다.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일 때가 많다. 나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정리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큰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는다. 대신 오늘의 태도를 내일로 가져갈 뿐이다. 그 반복이 결국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자신의 리듬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다면 잠시 멈춰 지금의 상태를 느껴보아도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흐름을 마음속에 남겨두고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걸어와도 괜찮다. 삶은 언제나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예전처럼 앞을 서두르지 않는다. 무엇을 더 이뤄야 한다는 생각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도 한결 옅어졌다. 그저 하루가 무사히 흘러가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소중히 여긴다. 돌아보면 긴 시간 동안 나는 삶을 바로잡으려 했었다. 하지만 결국 나를 살린 것은 바로잡음이 아니라 받아들임이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고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금의 나를 그대로 두는 선택이었다. 그 선택 이후로 삶은 조용해졌고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숨을 고르게 쉬게 되었다. 이 상태가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는 무너지지 않는 자리라는 확신은 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왔을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흔들림들 말이다. 그것들이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자신의 속도로 살아왔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버텨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느껴보는 일이다. 과거와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속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금의 마음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굳어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삶에는 늘 선택이 있다. 다가가는 선택도 있고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도 있다. 붙잡는 선택과 내려놓는 선택 역시 모두 삶의 일부다. 어떤 선택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선택이 당신을 조금 더 숨쉬게 하는지 아니면 더 조여오는지 스스로 느껴볼 수는 있다. 아픔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견뎌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눈물이 있었다고 해서 약해진 것도 아니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긴 시간을 돌아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삶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를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 그 선을 조용히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선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기 위한 기준이다. 기준이 있으면 삶은 조금 느려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과 연결된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란다. 만약 마음이 허락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 조용한 흐름을 함께 이어가며 잠시 더 생각을 나눠도 좋겠다.